봄을 기다리는 참나무 숲에 둘러싸여 동남아시아 전통 가옥의 이국적인 멋을 느껴보고 기차가 멈춰선 간이역에서 겨울 감성에 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옛 절터에서 과거의 영광을 추억해보고 한방 약재와 어우러진 백숙으로 몸보신까지 할 수 있는 곳. 지금부터 경기도 양주의 두 번째 여정을 시작합니다. 수려한 산세에 둘러싸여 있어 양주의 알프스라고도 불리는 기산리. 이곳 고령산 산기슭에는 이색적인 매력이 넘치는 휴양림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국가명이 적힌 이정표부터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하고 있는 이곳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즉 아세안을 품은 자연 휴양림입니다. 아세안 10개국의 전통 건축 양식으로 지은 가옥들이 숲의 경관과 어우러져 저마다의 개성을 뽐내고 있는데요. 마치 해외여행을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선을 끄는 건 인도네시아의 전통 가옥, 통고난인데요. 커다란 배를 뒤집어 놓은 모양의 지붕과 수탉 등 전통 문양이 그려진 외벽이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다양한 소재의 목재 가옥들이 숲속의 오두막처럼 포근한 느낌을 주는데요. 고온 다습한 기후 탓에 바람이 잘 통하도록 땅에서 높게 띄어 짓는 것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내부의 모습은 어떨까요? 사실 이곳은 미리 예약을 하면 숙박이 가능한 시설인데요. 하늘길이 막힌 요즘 숲속 휴양을 즐기며 해외 문화를 함께 체험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답니다. 간단하게 저녁 먹고, 네, 그리고 좀 산책 좀 하고, 뭐 그러려고 일단 이제 계획을 잡고 왔긴 했는데, 오니까 좋으네요, 생각보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지금 이국적인 걸로 이렇게 테마를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것도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그저 하늘과 숲만 보이는 휴양림이 아닌 동남아시아 여행을 온 듯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이곳. 얼핏 보면 실내는 여느 숙박시설과 다름이 없어 보이지만 곳곳에 숨겨진 깨알 같은 건축 양식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라오스 역시 현지 풍경을 담은 사진과 바깥쪽으로 돌출된 작은 다락으로 전통의 묘미를 제대로 뽐내는데요. 울창한 숲이 품은 나만의 이국적인 가옥에서 새소리, 바람소리와 함께 즐기는 특별한 하루입니다. 한적한 농촌 풍경이 늘어선 마을 한가운데는 빠르게 달리면 무심코 지나쳐버릴 것 같은 간이역이 있는데요. 도시와 시골 사이의 경계를 달리던 교외선 열차가 쉬어가던 이령역. 고양시부터 의정부시까지 경기 북부 지역을 동서로 이어주던 교외선은 2004년 멈춰서고 말았는데요. 60년을 한자리에서 기차를 맞아주던 간이역은 기차역이라는 것을 잊을 때쯤 한 번씩 오가는 군용 열차만을 배웅하고 있습니다. 녹슬어버린 선로와 먼지 쌓인 대합실, 빛바랜 글자들과 낡은 표지판까지 제법 쓸쓸할 만도 하지만 정겨운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서 운치를 자아내는데요. 여행객들의 북적임은 사라졌지만 7080 세대들에게 이곳은 낭만을 싣고 달린 추억의 공간이었습니다. 신촌에서 기차를 타고 여기까지 MT를 와서 여기서 일령 유원지라는 데가 여기서 멀지 않아요. 그런데 보면은 예전에 우리 윗대 어른들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심지어 이 앞에서 역마차를 타고 이 안에까지 돈 500원씩 역마차 타고 500원씩 주고 갔다는 말도 있고
요 앞에 보면 건물들이 조그마한 건물들이 많이 있죠. 심지어 다방이 4군데나 있었어요. 아, 여기요? 예. 역으로 향하는 골목길에 빼곡했던 상점들 역시 기차와 함께 멈춰선 채 주민들의 기억 속에 또 사라진 시간 속에 머물러 있는 셈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의 추억이 함께 달리고 있어 결코 외롭지만은 않은 기찻길입니다. (7, 80년대의) 추억을 이어받은 곳은 바로 90년도에 개장한 놀이공원입니다. 신나게 다양한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어서 차가운 겨울바람조차 어린 아이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는데요. 하늘을 날고 땅을 달리면서 일상의 스트레스까지 모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더 나이가 어린 자녀와 함께라면 영유아 전용 놀이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데요. 밖에서 뛰어놀 공간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이곳은 그야말로 천국. 실내 썰매장 역시 가장 인기가 많은 곳 중 하나입니다. 경사가 높지 않아서 안전하게 튜브 썰매를 즐길 수 있는데요. 눈밭은 아니지만 아찔한 스릴만큼은 야외 썰매장 못지않습니다. 저는 2층에 있는 썰매장도 재밌고 여기는 게임도 그냥 다 재밌어요. 다음에는 아빠랑 오고 싶어요. 왜요, 아빠요? 아빠 일 가셔가지고 엄마들끼리 왔거든요, 친구들이랑. 단순히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체력을 단련하기에도 좋은데요. 암벽을 오르며 끈기를 배우고 출렁다리를 건너며 담력을 키우는 아이들. 아빠와의 행복한 추억을 쌓기에도 지칠 줄 모르는 무한 체력을 소비하기에도 이보다 좋은 공간은 없을 겁니다. 웃음과 함성이 끊이질 않는 꿈의 놀이터.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즐기다 보면 시간도 바람처럼 훌쩍 지나갑니다. 하늘 아래 보배 같은 산이라는 의미의 천보산 기슭에는 언뜻 보면 잘 정돈된 논과 같이 광활한 절터가 남아있는데요. 옛 모습을 추적해 놓은 안내도만 보더라도 웅장한 기운을 내뿜는 이곳은 조선시대 최대 규모의 사찰인 회암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건물 262칸에 승려 3천여 명이 수행을 했던 회암사는 당대 불교의 중심지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거대한 해우소도 그중 하나입니다. 북쪽이 남쪽보다 살짝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너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무리 소변을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재래식 화장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소변을 보면 첨벙첨벙하는 그런 것은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자연스럽게 북쪽이 높기 때문에 흘러내려가서 첨벙거리지 않는 구조. 뿐만 아니라 장정 여럿이 힘을 모아도 들릴 것 같지 않은 맷돌이 2개나 발견된 것만 봐도 수많은 불교인이 찾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당 곳곳에 불을 밝히던 등화시설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띄는데요. 송진을 담은 그릇을 올려 불을 피우던 대석으로 보통 밤중에 입거라는 신하를 위해 대궐 뜰에 화롯불을 피우던 정료대입니다. 회암사지에 11개가 나타납니다. 11개가 나타나는 이유는 보통 사찰에 이렇게까지 나타나지 않는데 이곳이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날까? 아마도 이곳에 오는 분들과의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와 스승인 무학대사, 이후 문정왕후까지 즐겨 찾았던 회암사. 왕실의 사랑을 받으며 영광을 꽃피웠던 그 웅장함 속에서 역사의 숨결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공간입니다. 추운 겨울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숨죽였던 계곡물이
얼음 장막을 걷어내고 활기차게 흐르는 장흥 계곡. 계곡을 따라 구수한 향이 풍겨오는데요. 한약방을 방불케 할 정도로 다양한 약재들이 가득한 곳.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당귀와 천궁, 그리고 해독작용을 하는 감초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둥글레까지 한 솥에 담아서 끓여줍니다. 국물을 우려내는 동안 통통하게 살이 오른 닭과 능이버섯을 잘 씻어서 손질해주는데요. 쫄깃한 버섯도 달게 못지않게 거대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재료만 봐도 몸보신이 제대로 될 것 같은데요. 백숙과 함께 즐기기에 좋은 도토리묵까지 한 상에 오를 준비를 합니다. 탱글탱글하면서도 윤기가 흐르는 묵을 먹기 좋게 썰어내고 아삭한 식감을 살려줄 다양한 채소는 잘게 채를 썰어주는데요.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양념에 함께 버무려주면 도토리묵 무침이 완성됩니다. 약재들이 깊게 우러나 진한 향과 맛을 품은 국물을 준비해둔 토종닭과 능이버섯에 부어 한 번 더 끓여줍니다. 한 마리씩 하면서 재료를 각자 소분해서 넣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솥에 오랫동안 국물을 내서 그 국물로 이제 다시 끓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자부심을 나름 느끼는 거는 국산 재료로 최대한 제가 먹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9가지 한방 약재가 녹아든 육수에서 푹 고아진 백숙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능이버섯도 조연이 아닌 주연의 느낌으로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오랜 시간 고안해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의 닭고기 맛은 단연 일품. 느끼함을 잡아주고 기운까지 북돋아주는 약재들 때문에 담백한 국물 맛까지 살아있는 겨울 보양식 한상입니다. 덜함도 더함도 없이 그대로 하나의 그림이 되는 풍경 속에서 시간을 거슬러 추억과 소통하고 과거의 찬란한 유산을 지켜가는 곳. 바람도 머물다 가는 경기도 양주에서의 여정이었습니다.